Dubro Suspicion Files. (2003년 4월 1일) 바로 만우절이었죠. 세상이 온통 기분 좋은 거짓말로 넘쳐나던 바로 그날, 홍콩에서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하나 날아옵니다. 아시아의 별 장구경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오늘 그의 비극을 둘러싼 20년 묵은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 홍콩은 사스라는 전염병의 공포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불신과 불안이 뒤섞여서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해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전해진 그의 죽음 소식은 현실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온갖 미스터리와 음모론이 자라나기에 아주 완벽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하루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당시에는 평범해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마치 아주 잘 짜인 작별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친구와 나눈 마지막 식사,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홍콩의 항구를 말없이 내려다보던 그 시간까지. 모든 게 마치 계획된 이별의 한 과정 같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제기됐던 의혹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주장 말입니다. 타살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24층이면요. 아파트 20층이 훌쩍 넘는 높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현장에 피가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모든 음모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이 밝혀집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지면요. 땅에 부딪히는 그 순간 심장이 즉시 멈춰버린대요. 우리 몸에 피를 뿜어내는 펌프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순식간에 0이 되니까 피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대신 터져버린 장기 안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내부실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현장에 피가 없었다는 건 타살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암살설이나 연인과의 다툼 같은 다른 타살설들도요. 그가 직접 남긴 애틋한 유서의 내용이나 명백한 증거 부족 때문에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낭만적이지만 그만큼이나 끈질기게 이어져 온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가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바로 그 생존설입니다. 이 생존설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그의 대표작, 영화 해피투게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모든 걸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잖아요. 팬들은 스크린 속 주인공처럼 그 역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2003년 사스 때문에 공항의 모든 출입국이 그야말로 철통같이 감시되던 그 홍콩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자기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진다? 이건 경찰, 의료진, 공항 관계자까지 수백 명이 연루된 거대한 작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밖으로 향했던 모든 의심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가 마지막까지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스럽고 내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한 단어, 그가 남긴 유서의 가장 첫 단어였습니다.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단 하나의 열쇠, 그건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가 느낀 건 단순히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친누나는 그가 앓았던 병이 의지만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뇌의 화학물질이 불균형을 이루는 내인성 우울증이었다고 직접 밝혔어요. 장구경 자신조차 나는 돈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우울해야 하지? 라고 물으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병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역류였습니다. 역류한 위산이 가수이자 배우였던 그의 생명줄, 성대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완벽주의자였던 그에게 목소리를 잇는다는 건 그냥 노래를 못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결국 신체의 고통이 정신을 갉아먹고 무너진 정신이 다시 몸을 공격하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순환에 갇혀버린 거죠. 이 문장은 그가 남긴 유서의 한 구절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병 앞에서 그가 느꼈을 깊은 절망과 혼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적과 너무나도 외롭게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극 뒤에 세상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이야기는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의 사후 남겨진 재산은 2003년 당시 가치로 무려 4억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막대한 유산의 거의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당학덕에게 남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유산은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의 징표처럼 여겨졌어요. 물론 최근에 그의 파트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편들 사이에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이건 그의 유산이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서 팬들에게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랑의 신화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의 사망 직후 홍콩 사회의 자살률, 특히 젊은 남성들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완벽해 보이던 사람마저 버티지 못했는데 라는 집단적인 절망감이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눌렸던 거죠. 타살설이나 생존설 같은 음모론들 분명 흥미롭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병과 홀로 싸워야 했던 이 비극적인 진실이야말로 그의 이야기를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스크린 속의 스타를 우리 곁에 영원한 전설로 남게 한 진짜 이유일 겁니다.